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배출원 조사 소개 및 사업장 대기 통합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후에너지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김진식 연구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목차인데요. 이 발표는 크게 두 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대기배출원 조사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드리는 장이 되겠고요. 두 번째 장은 사업장 대기 통합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해서 처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는지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1장 대기 배출원 조사 소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배출원 조사의 개요입니다. 대기 배출원 조사는 매년 1에서 5종 대기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원 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체계적 관리 및 배출량 산정 등 대기 보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그 조사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조사 대상과 방법을 살펴보면 조사 대상은 대기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를 받은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1종부터 5종까지의 모든 사업장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살펴보면 좀 상대적으로 큰 1에서 3종 사업장과 상대적으로 작은 4, 5종 사업장이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1, 3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기배출원 관리 시스템, 즉 샘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 5종 사업장은 샘스를 이용하시거나 또는 별지의 서식을 지자체에 제출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 3종과 4, 5종으로 구분해서 그동안 대기배출원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아래 표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시게 되면 1, 3종을 먼저 살펴보면 1, 3종 사업장은 1997년에 최초로 대기배출원 조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대기배출원 조사 프로그램 소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샘스의 전신이 되겠습니다. 그 소닥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것이 개발 배포되었고 2008년도에는 웹 기반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대기배출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2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대기배출원 관리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전산기록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대기배출원 관리 시스템 샘스의 1세대 샘스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배출원 조사를 샘스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여 년 넘게 1세대 샘스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대기배출원 조사는 작년인 2025년도부터는 기존의 1세대 시스템을 개선하고 향후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더욱 업그레이드한 2세대 대기배출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작년부터 운영돼서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표의 오른편에 있는 4호종 소규모 사업장 대기배출원 조사에 대해서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호종 소규모 사업장은 14년도에 대기배출원 조사가 최초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에 2018년도에는 다시 이 두 번째 대기배출원 조사가 실시되었고요. 2021년도부터는 4호종 소규모 사업장도 대기배출원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매년 대기배출원 조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2단계 대기배출원 관리 시스템 샘스가 런칭이 되면서 이 4호종 소규모 사업장 배출원 조사도 이 샘스를 통해서 자료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더욱 확장하여 구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대기배출원 조사가 어떠한 법적인 근거 하에 실시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간략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에 대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후부 장관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따라서 대기배출원 조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아래에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서는 사업자가 조업을 할 때 기후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공법 시행규칙 제36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기록의 보존에 대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1, 2, 3종 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것은 기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에서는 4, 5종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지 7호 서식을 에 따라서 작성하고 매일매일 운영기록부에 기록하고 1년간 보존한다는 문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보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는 자가 측정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거나 특정 대응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측정한 결과는 기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는 이러한 자가측정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1, 2, 3종 사업장은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서 어, 기록 보존을 하도록 하고 4, 5종 사업장은 별지 7호 서식 또는 전산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근거가 되는 법령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기환경 보전법에서는 이런 대기 배출원 조사의 기록 보존과 관련해서 벌칙과 과태료 조항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제90조에 보시면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벌칙 조항이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운용 사항에 대해서도 이것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 사항에 대해서 숙지하셔서 업무를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앞서 법령에서 계속 나왔던 기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이 슬라이드에 담았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것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 측정에 대한 전산 기록 보존에 관한 고시가 되겠습니다. 1조 목적에 따르면 이 고시는 전산으로 기록 보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조에 보시면 배출원 관리 시스템, 샘스가 곧 그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 이 전산 입력 대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자는 전산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사업자는 1종부터 5종까지 사업장을 말하는데, 단지 1종에서 3종까지는 대기배출원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셔야 되고, 4, 5종 같은 경우는 원하는 경우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글로 살펴보았던 그 내용을 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운데 있는 대기 배출원 관리 시스템 샘스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근거에 따라서 이용하고 계시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기 1, 3종 사업장은 등록 의무 대상이 되시고요. 4, 5종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입력하시는 이것을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사업장 현황 정보부터 연료 사용량 등의 활동도 정보까지를 이 샘스에 자료 등록하고 계시고 그렇게 샘스의 자료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지자체 담당자들은 대상 사업장을 관리할 때 활용하시고 사업장의 등록 정보를 조회하는 등의 지도 점검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정보를 통계 정보를 조회하는 곳에도 이 샘스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샘스를 이용해야 되는 1, 3종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샘스에 어떻게 샘스를 통해서 대기 배출원 조사가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샘스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보존하는 자료는 총 145개 항목이 되겠고, 저희는 이것을 3단계에 걸친 과정을 통해서 검증하고 자료를 확정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 표에서 왼쪽 편에 있는 박스가 사업장에서 진행하게 되시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관할 지자체에서 인허가 신청 승인이 완료되면 사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샘스에 신규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정을 관할 지자체에서 승인을 해주게 되고 비로소 여러분들은 샘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등록하실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샘스에 접속하셔서 입력하신 항목은 크게 구분했을 때 사업장 현황부터 사용량까지 각각의 항목들이 되겠고, 각 항목마다 입력 주기가 어, 있으니 그 입력 주기에 맞춰서 자료를 등록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자료를 잘 입력해 주시면 대기배출원 조사 시에 잘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이나 자료 확정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자료를 입력하실 때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른편에 있는 것은 관할 지자체와 저희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검증과 확정하는 그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저희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대기배출원 조사의 대상 사업장을 현행화하고 그 사업장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정보센터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의 검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1차 검증은 2단계 샘스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 검증 단계로서 미입력되거나 기본적인 오류 사항을 걸러내는 그런 자동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2차 검증부터는 이제부터는 전문 인력이 직접 하나하나 데이터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등록하실 때 잘못 입력하신 것은 없는지, 오타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어, 다른 곳에 입력돼야 될 것이 어, 엉뚱한 곳에 입력된 건 없는지 그런 사항들을 체크해서 수정이 필요할 때 여러분께 유선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여러분께 확인을 하고 여러분이 직접 수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2차 검증이 완료되면 저희 정보센터의 담당자들이 그동안의 활동도 추이라든가 과거의 입력 자료와 이번에 입력하신 자료와의 관계 등을 통해서 혹시 잘못되거나 튀는 값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3차 검증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3단계 검증을 거쳐서 확정된 자료는 사업장 현황부터 시설, 배출구별 가동시간, 활동도, 배출량까지의 자료들이 확정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자료는 국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작성하는데 근간이 되는 아주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는 자료와 그다음에 저희가 검증하고 확정하는 것이 유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지고 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함께 추구해야지 이 조사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이 대기배출원 조사에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기정책 수립에도 활용하고 사업장에서도 여러분께서 입력하신 그 사업장의 정보들을 계속해서 누적하고 관리해 나가시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3종 사업장이 샘스를 통해서 입력하시는 145개 항목이 여기 표에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크게 보면 사업장 및 시설 정보와 운영 기록에 대한 사항들이 있겠습니다. 각각의 항목들마다 입력 주기와 내용들을 이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것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2세대 샘스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 샘스에 들어오시면 사용자 매뉴얼을 이와 같이 제공하고 있고요. 문의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 사업장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사항들 또는 건의사항을 여기에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 문의하기를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문의하기를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어, 제한된 인력 안에서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께 성심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는 이 2세대 샘스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또는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알리는 그런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기 배출원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여기 나타내 봤는데요. 대기정책 지원 시스템이라는 캡스를 통해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될 때 이 샘스 자료가 핵심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는 배출량 산정 시에 13개의 배출원으로 구분하고 크게 사업장, 수송, 생활 부문의 3개 부문의 배출량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 부문의 배출량 산정의 근간이 되는 것이 샘스 자료가 되겠고 이 샘스에 입력하신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시고 저희가 3단계 검증을 거쳐 확정한 자료가 가장 중요한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유념해 주시고 대기배출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배출정보관리위원회의 심의 확정을 거쳐서 대국민에게도 공개가 되고 각종 포털과 그다음에 지자체, 연구자, 공공기관에도 제공이 되어서 정책 활용에 필요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기 배출원 조사 결과 활용을 세 가지 측면에서 크게 정리한 것이고요. 첫 번째,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관리 관역법에 근거해서 총량 목표 설정과 평가 시에 활용될 수 있고, 대기환경 보전법에 근거해서 배출 허용 기준 목표 농도를 설정하는 데도 이 자료가 활용됩니다. 그리고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배출 부가금 산정 및 지도 점검에도 활용이 되는데 특히 배출 부가금 산출 시에 그 방법 자체는 대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셈스에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부가금을 산출해 보실 수 있도록 참고치를 제공하고자 셈스에 그런 기능을 구현해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출시설 지도 점검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 1장의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는데요. 2026년도 올해의 대기배출원 조사의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추진 일정을 분기별로 나타내면 이 표와 같이 정리될 수 있고요. 어, 1분기 동안 1에서 5종 대기배출원 대상 사업장 목록을 저희가 지자체와 협업해서 확정을 하였습니다.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1, 3차의 3단계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께 유선 연락이나 자료 확인 등에 대한 요청이 갈 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3분기에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4분기에는 자료를 확정해서 2025년도 기준의 대기배출원 조사 자료가 확정되는 것을 목표로 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표를 참고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2장 사업장 대기 통합 플랫폼의 구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플랫폼의 구축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아마도 처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자리인 것 같고요. 요 통합 플랫폼의 구축안은 아직 확정됐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초안은 어떻고 이것을 여러분께 먼저 공유드리고 향후에도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확정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첫 단추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사업장 대기 통합 플랫폼의 구축 추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다양한 사업장 정보가 여러 시스템으로 수집 관리되고 있지만 중복 수집되고 또는 연계 미흡 등을 통해서 사용자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기 분야 최상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 그리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대기 배출원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이라는 과제가 명시되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센스를 중심으로 관련된 유관 시스템을 종합 연계하고 사업장 정보 관리를 일원화한다라는 그런 과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유관 시스템은 통합 환경 허가 시스템인 IEPS와 스택앤스카이 그리고 특정인 그리고 그린링크까지의 시스템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통합하는 것이 지금 소개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은 어떠한 사례가 있었는지 좀 조사를 해본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도 어, 사업장이 여러 시스템에 비슷한 자료를 중복 제출하고 그에 따른 불편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했던 것을 케어스라고 하는 통합 입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업장이 같은 자료를 요 케어스라는 곳에 한번 입력을 하면 케어스가 각각 필요한 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그렇게 개선이 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이 사례는 중복 입력이 방지되고 시스템 간의 일관된 데이터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러한 방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업장 관련 시스템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다양한 시스템이 있었고,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시느라 많은 수고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에도 명시된 것처럼 여기 있는 셈스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의 통합, 시스템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IX, 스테인스카이, 그린링크, 측정인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연계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PRTR이나 NGMS와 같이 화학물질 배출량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도 통합해서 이 시스템이 활용성을 점점 높여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럼 이런 유관 시스템과 샘스 간의 연계가 전혀 안 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샘스를 중심으로 해서 IX의 정보들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계 중인 자료는 IX에 기록 보존하고 계시는 활동도 정보가 샘스에 연계되고 있고, 다만 향후에 규제 정보라든가 신규 시설에 대한 정보까지도 추가 연계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인의 경우에도 측정인 시스템에 자가 측정 농도 유량이 입력된 것을 샘스에 다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도록 연계가 완료되어서 측정인의 자료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이 부분은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택 앤 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TMS 배출구의 경우에는 샘스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는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스택앤스카이 배출구 중에서 TMS가 달려있지 않은 BTMS 배출구의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안에 연계를 하고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여러분께 안내도 나가고 협조 요청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스택앤스카이의 배출구 번호와 샘스의 배출구 번호, 이 양 시스템의 배출구 번호를 서로의 시스템에 입력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었고, 많은 사업장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금 상당 부분 연계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입력을 안 해주신 사업장도 계시고,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좀 보완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6월 달까지 요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협조드리고 계속해서 연계된 상황을 음, 보완해서 완전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가동 시간 등에 대한 내용을 연계하고자 그린 링크도 저희가 연계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이것은 아직 연계가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샘스에 연계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슬라이드에서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파란색 박스가 이제 IFS와 연계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여섯 가지 항목이 IFS의 기록 보존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게 되면 샘스에 다시 입력 안 하셔도 되도록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자가 측정 사항은 측정인과 연계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 회색 박스 안에 있는 소각량 같은 경우는 현재 IFS 사업장의 경우에 그 시스템에 별도로 이것을 필수 입력하는 값이 아니다 보니까 샘스의 이 소각량만큼은 샘스에 들어오셔서 다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당분간은 여러분들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소각량만큼은 연계가 아직 안 되니까 샘스에 들어오셔서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IFS와 샘스 간에 어떤 항목들이 매칭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5번부터 11번까지의 이 항목들은 샘스에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지만, 소각량은 별도로 들어오셔서 입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샘스와 IETS의 운영 기록을 연계하는 방법 자체는 다른 발표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서로의 키값을 샘스에 잘 알맞게, IPS의 키값을 샘스에 잘 알맞게 입력하시면 연계가 가능하시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이 연계 기능을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인의 경우도 측정인의 자가 측정 정보를 이미 입력하신 경우에는 이 결과를 샘스가 연계받아서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고시에도 그런 표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연계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때 연계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측정인에 연계하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왔는지
사업자가 꼭 확인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하셔서 잘 제출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기록을 연계하는 방법은 이제 양 시스템에 서로의 키값을 입력하면 연계되는 방식인데 이것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연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유관 시스템과 협력 중인 사항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설 정보의 등록 관리 기준에 대해서 간혹 문의 주시는 사업장이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IEPS 대상 사업장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IEPS에서는 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대기법의 각 조항에 따라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 휘발성 유기화물 배출시설, 이러한 시설들을 입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샘스에 입력하셔야 되는 대상은 요 1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한해서 샘스에 입력하시게 되고 IEPS에서는 허가서상 배출시설이 번호가 A로 시작하는 것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라면 샘스에 모두 입력을 해주셔야 연계 기능도 정확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입력해 주시길 바라고, 대기법에 근거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샘스에 등록하고 관리하셔야 되는 항목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 아래에 있는 박스와 같은데요. IPS 사업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시설이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 박스 안에 있는 시설 중에 왼편에 대기법상 대상 시설, A로 시작하는 시설들이 바로 샘스에 입력하셔야 되는 그런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대기법상 비대상 시설, 즉 위에 있는 2번부터 4번까지의 그런 시설들은 비대상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대기법상 대상 시설인 1번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이 주요 시설이든 그 외 시설이든 간에 대기법상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모두 샘스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차이점은 주요 시설 같은 경우는 IEPS에서 기록 보존을 작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그 시스템에 입력하신 결과를 샘스에 연계해서 가져오셔서 두 번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편리함이 있고, 다만 그 외 시설 같은 경우에는 IEPS에 기록 보존을 작성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샘스에 직접 이 시설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혹 요 그 외 시설을 샘스에 입력 안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는 사업장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IEPS 사업장에 앞서 말씀드린 그 시설 정보 등록 관리 방법에 대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두 가지의 시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시설은 모두 A로 시작하는 대기법상 대상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시설 모두 샘스에 등록하셔야 되는 필수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시설 모두 등록을 하셔야 되고,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가장 오른쪽 컬럼에 있는 것처럼 주요 시설 여부라고 되어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위에 있는 시설은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IEPS에 기록 보존이 작성되고 있는 시설이고, 이것은 샘스에 연계하셔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샘스에 한 번 더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차이점은 밑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IEPS 상의 주요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IEPS에서는 기록 보존을 하고 있지 않으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샘스에도 작성을 안 하셔도 되느냐? 그게 아니고 샘스에는 직접 들어오셔서 이 자료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샘스와 IEPS 간의 협력 중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 시간에 대해서도 저희는 유관기관 간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정리된 안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을 살펴보면 확정 배출량의 과대 과소 산정, 그리고 자가 측정의 호의 부실 측정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동 시간의 입력 방법 개선이 필요하고, 샘스에서는 작년에 2단계 샘스가 오픈되면서 이 기능이 구현돼서 여러분께 입력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가동 시간뿐만 아니라 중지된 시간에 대해서도 입력받고자 하는 것이 그 골자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IEPS에도 샘스와 마찬가지로 좀 공통적으로
두 시스템이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개선된 가동 시간 입력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기관 간에 협력 중에 있고 조만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력 검침량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IFS에 입력하신 정보가 샘스의 연계가 빈번하게 오류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페이지는 특히나 저희가 지난주까지 있었던 사업장 설명회 시 대면으로 여러분께 제가 안내드린 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배경을 보시면 IFS에 입력된 복수의 적산전력계 전력 검침량이 샘스에 연계될 경우에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전력 검침 적산 전력계가 있을 때 이 전력 사용량 칸에 입력을 하시지 않고 이 비고란에 입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샘스가 이것을 이번 이후에 적산 전력계의 값을 매칭하지 못하고 오류로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샘스, 샘스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매칭시킬 수 있을지는 유관기관과 지금 논의해서 입력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지를 협력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 사용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IFS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입력하실 때 빈번한 오류가 여기서도 발생이 됩니다. 보시게 되면 고체, 액체, 기체의 연료의 상에 따라서 적합한 연료의 단위가 있습니다. IFS에 자료를 입력하실 때 고체 연료의 단위는 킬로그램이나 톤과 같은 고체 단위의 연료를 입력하셔야 될 것이고요. 액체의 경우는 리터나 킬로리터를 입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것들을 전혀 엉뚱한, 예를 들어서 고체인데 세제곱미터와 같은 그런 맞지 않는 단위로 입력하시게 게 되면 샘스와 자료를 연계해서 받아올 때 저희가 오류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꼭 적절한 상의 단위로 입력을 하신 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사용량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IFS의 자료를 입력하실 때 전기라는 항목의 경우에는 킬로와트 아워나 메가와트 아워처럼 전기 사용량에 적합한 단위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간혹 잘못 입력하시거나 전혀 엉뚱한 톤이나 이런 전혀 다른 단위로 입력해 주시거나 또는 오타를 내시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연계 오류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 사용량을 입력하실 때 꼭 알맞는 단위로 적합한 단위로 입력하실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빨간 글씨와 같이 여러분께서 확인해 주시면 대기 배출원 조사의 질이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각량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 좀 불편하시더라도 IFS에는 소각량 정보를 입력하는 양식이 별도로 없으니까요. 샘스에 좀 직접 들어오셔서 소각량만큼은 직접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향후에 IFS에서 소각량 입력 기능이 좀 마련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양 기관이 현재 노력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정인과의 연계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는 협력 중인데요. 현재는 여러분들이 양 시스템의 연계 코드를 직접 입력하는 방식인데, 이 측정인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측정 대행 업체에서 직접 활용을 직접 입력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측정 대행 업체가 어떤 시설을 매칭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샘스에 잘 구성해 놓으신 시설 정보를 측정인에서 불러와서 이렇게 클릭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하였고 조만간 여러분께 이 기능이 오픈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더 연기하시는데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샘스와 스택앤스카이의 배출구 전수조사 매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어, 이미 안내드린 것처럼 기존의 왼쪽과 같이 TMS 배출구 번호만 샘스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스택앤스카이의 모든 배출구 번호를 입력하시도록 이렇게 기능을 개선해 놓았습니다. 아직 입력 안 하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입력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사업장 대기 통합 플랫폼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허가에 따라서 운영 검증 허가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장에서는 IFS에 자료를 입력하고 계시게 되겠고 그 자료는 활동도 정보가 현재 샘스에 연계 중이고 향후에 허가 기준까지도 연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대기 허가에 따라서 1, 3종과 4, 5종 모두 대기 허가증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장께서 샘스에 직접 입력하시거나 또는 배출원 조사를 통해서 샘스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인에 입력하신 자가 측정 결과도 샘스에 연계가 되고 있고요. 그린링크의 활동도, 즉 가동 시간은 향후에 연계하고자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총량 허가에 따라서, 허가 제도에 따라서 총량 허가증을 기반으로 사업장에서는 또 스테이 앤 스카이에도 자료를 입력하고 계시죠. 그 자료가 샘스의 향후에 규제 정보나 벡트 등의 자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 플랫폼의 구축 방향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서 좀 스케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샘스를 중심으로 연계를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업장 정보를 통합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인 27년도까지 사업장 정보의 표준화 그리고 연계를 온전하게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8년도부터는 이 통합 입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런칭을 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편하게 정부 제출하시는 자료를 원스톱으로 입력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것을 오픈하고자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목표 모델 안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인데 이것은 확정적인 그림이라기보다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서 다듬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초안은 현재 이렇게 되겠는데요. 대기 배출 사업장 통합 등록 웹이라는 것을 이제 오픈을 해서 이것은 아예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샘스를 통해서 접속하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샘스를 통해서 접속하시되 그 샘스의 입력 기능이 훨씬 더 확장돼서 각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시던 것을 이 통합 등록 웹을 통해서 원스톱으로 여러분들은 입력하시고 각 시스템이 필요한 정보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불편을 느끼셨을 것 같은 점 중에 하나로 실제로는 하나의 배출구인데 이 각각의 시스템들이 부여하는 고유 번호가 다 다르다 보니까 이 배출구가 어떤 코드인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이 통합 등록 웹에서는 사업장의 고유 번호와 시설 아이디를 생성해서 그것을 단일한 키값으로 각 시스템이 공통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까요. 그러한 방향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왼쪽과 같이 현재 각 시스템에 중복적으로 반복 제출하시던 그런 자리를 통합 입력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제출하시면 각각의 기관에서 자료를 가져가고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추진 계획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표준화 그리고 플랫폼 구축을 거쳐서 27년까지는 온전한 연계 그리고 28년까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여러분께 오픈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 시스템에 동일 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그런 노력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정부기관도 불필요한 행정적인 소요가 감소하고, 같은 자료가 여러 시스템에 반복 제출되지만 서로 다른 값이 입력될 경우에 무엇가 맞는지 굉장히 오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중복 입력에 따른 에러도 감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통합된 데이터에 대해서 정부도 이것을 정확하게 활용하고 대기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통합 플랫폼 구축 방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향후에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샘스 게시판도 좋고 여러 방법으로 의견을 적극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방향을 다듬어 나가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